마신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팟캐스트 마신 김에 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좀 도입부부터 목소리가 많이 상기되어 있죠?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녹음 및 녹화를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쿨십이라는 공간이고요. 맥주 수입을 하는 수입사 겸 여기는 매장이라서 매장에서 맥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랜만에 좀 장소를 바꿔봐서 제 스스로도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녹음 및 녹화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또 집에서 혼자 이렇게 속닥속닥 이렇게 좀 할 때랑 또 밖에서 하는 게 여긴 지금 아무도 없는데도 좀 떨려요. 그냥 새로운 데 온 것 같아요. 무슨 공개 방송하는 멋쟁이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도 없고 그냥 그저 새로운 장소에 오기만 했다는 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음성으로만 들어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올리는 채널이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팟빵 이렇게 4개의 채널에서 올라가고 있고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특히 스포티파이는 영상과 음성 둘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봐주실 분들은 오늘의 새로운 배경 감상해 보시면서 오늘의 에피소드 들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느냐. 제가 어, 가디건을 뜨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 뜬 건 아니고 98% 떴어요. 그래서 가디건을 뜨면서 내가 느꼈던 어떤 무언가, 그리고 요즘 좀 많이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또 하나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은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정해진 제목은 어떻게, 그래도 해야지, 해내야지 라는 제목을 붙여오기로 현재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시시각각 마음이 많이 바뀌는 변덕쟁이 같은 사람이라서 일단 지금의 제목은 그런데요.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만 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네,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또 마실 것을 하나 또 멋진 걸 하나 준비했는데요. 짜잔. 영상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겠다. 테스트 브루어리에서 나오는 보이저 스펙트럴이라는 맥주입니다. 어 이게요. 제가 판매를 해야 되는 맥주인데도 되게 항상 이렇게 처음 딱 마주하면은 머릿속에서의 정보가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테스트 브루어리는 미국의 브루클린 소재의 양조장일 거예요. 이 양조장 자체가 조금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는 걸 원해서 테스트 브루어리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는 뭐 많이 있진 않아요. 그냥 간단한 거. 여기에 프리스타일이라는 데서 나오는 되게 마닐리타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면 뉴질랜드 홉 브랜드거든요. 뉴질랜드에 있는 홉 농장 겸 판매 겸 가공을 하고 있는 종합 홉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실험적인 배치의 홉, 마닐리타라는 걸 써서 만든 더블 인디아 페이레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디아 페이리라는 건 IPA를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렸고요. 더블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조금 흔히 볼 수 있는 IPA보다 도수도 높고 홉도 조금 더 들어간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8도고요. 500ml 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마셔보면서 오늘의 에피소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맥주를 한번 따라 볼게요. 맥주 한 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초점을 잡아줘, 카메라야. 음, 일단
8도 같지 않네요. 그 꽤 드링커블하다고 느껴져요. 한 체감상 한 6도, 6.5도의 IPA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향이지? 음, 되게 잘 익은 망고랑 메론 중간의 맛이에요. 이게 전달이 될까 모르겠는데 그 망고와 메론의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햇살 가득한 달콤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에요. 망고는 조금 더 끈적한 단맛이고 메론은 그것보다 좀 산뜻한 느낌이잖아요. 그 중간에 묘한 맛이에요. 망고 향과 메론 향이 둘 다 나는 것 같은 느낌? 네, 맛있는데요. 그리고 약간 쌉쌀해요. 근데 이 쌉쌀한 게 알코올 같지 않아요. 이게 막 술맛이라고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진짜 잘 만든 IPA는 이렇게 딱 먹었을 때 호평이 이렇게 싹 뒤에 나오면서 이렇게 되게 쌉싸름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맛있네요. 자, 그럼 오늘의 맛있는 맥주와 함께 네, 오늘의 에피소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벽하게 한 잔이 딱 준비가 됐네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은 어떻게 그래도 해야지 해내야지 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경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디건을 뜨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어, 제가 뜨개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 에피소드를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오늘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뜨개질을 올해로 2년 차 하고 있는 이제 막 뜨개에 익숙함이 좀 있는 신입까지도 아니고 초보도 아니고 한 중수 정도의 느낌으로 뜨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뜨개를 처음에 시작할 땐 코바늘이라는 걸 했어요. 바늘 하나짜리로 뜨는 걸 코바늘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한 교보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봐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바늘 하나짜리로 뜨는 걸 코바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크가 끝에 달려있는 느낌으로 생긴 게 코바늘이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늘 2개짜리로 이렇게 뜨는 걸 대바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바늘로 뜨개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바늘로 여러 가지 작품을 떠냈고요. 그래서 코바늘은 사실 대단히 모르는 것도 없고 이제 보면은 대충 다 뜰 수 있는 심지어 도안이 없고 그냥 그림으로만 존재해도 대충 이렇게 뜰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혹은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대바늘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대바늘로 완성해 본 게 목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바늘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초보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겁도 없이 초보자라면 뜰 수 없는 도안을 제가 덜컥 구매하고 그거를 뜨기 시작한 게 이번에 완성한 가디건이에요. 그 가디건 도안에 처음부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바늘 초보자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한 이유는 또 어려운 걸 도전해서 해냈을 때의 어떤 만족감? 보람참? 이런 게 훨씬 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걸 하면서 배운 게 더 오래 나한테 잘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역경을 내가 헤쳐나가면 앞으로 다른 것도 쉽게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제가 이 가디건을 뜨는데 2달이 걸렸거든요. 2달 내내 정말 많은 난관을 봉착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느꼈던 어려움, 고난, 역경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시작했는데 해내야지 하는 모든 순간들을 느끼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목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게 없어요. 똑같은 거를 길게만 뜨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지루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거를 오랫동안 반복할 뿐인 겨우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가디건을 그러니까 옷을 뜬다는 거는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를 이렇게 뜨고 이런 기법을 써서 여기를 늘리고 좀 줄이고 뭐 경사를 뜨고 막 이런 게 막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기법도 많고 반복해야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뜨는 시간 자체보다 그게 뭔지 검색하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이 기법이 뭐지? 이 기호가 뭐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러면서 안에 뭐 동영상 강의도 들어있는데 그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걸? 이러면서 그거를 5초 단위로 끊어서 보면서 따라하고 근데 여기 화면 안에서 뜬 거랑 내가 뜬 게 다르게 생겨가지고 풀고 이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거기에 막 다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네요. 뭐 이런 리뷰들이 많은데 나한텐 친절하지 않은 거야. 그 동안이. 도대체 누구 기준으로 친절이죠? 라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가디건을 떴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이 초보자에게 제일 무서운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수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모르는지를 몰라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내가 실수할까봐 그게 두려운 게 좀 컸던 사람인데 초보자가 되고 나니까 느끼는 어떤 무언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조차 감이 안 잡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내 스스로도 모르는 그 무언가가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한 지난 분기 정도에 여러 군데에서 일일 알바도 하고 지금은 맥주도 하고 있지만 냉면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도 그 맥락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일에는 되게 묘한 긴장감 같은 게 있잖아요. 막 떨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게 약간 기대 그리고 혹은 걱정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들면서 약간 떨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맨 처음에 그런 것들을 할 때 내가 틀릴까 봐 내가 실수할까 봐라는 것들 때문에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열정이 멋있는 거지 하면서 그냥 그 쭉쭉쭉쭉 성장해 나가고 있다. 내가 그 한 분기 동안 많은 걸 성장했구나 이러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는데 이번 가디건을 뜨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 초보의 무서움은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모르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또 다른 방면의 성장을 도모하게 된 거죠. 왜 혹시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그냥 뭐 잘못하면 손바닥 몇 대 맞고 그냥 끝나고 싶다고. 제일 무서운 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는 말이 정말 무섭다고. 어른으로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그런 게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게 막 너무 무서워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회피하고 말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냥 안 하면 그만인 느낌. 그냥 손바닥 몇 대 맞고 그 일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순간들이 늘 있다 이거죠. 제가 하는 뜨개에는 도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뜨세요. 뭐 조립하는 무언가에도 이렇게 이렇게 조립하세요.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또 생각한 건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어, 약간의 성향 차이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어,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 나는 이렇게 딱 어려운 부분을 마주하면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공부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 읽어보고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그게 이렇게 조립되듯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의 왕도처럼 느껴지고 저도 그걸 알고는 있는데 저는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영원히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스스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 장점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뭔가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게 저한테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봤다라는 경험이라거나 아니면 그렇게 얻었던 지식, 경험치 같은 것들이 좀 내 인생에 좀 오래 가는 느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걸 약간 오타쿠라고 보잖아요. 되게 하나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사람들, 그런 성향 같은 것들을 오타쿠적으로 보는 느낌이잖아요. 맞죠?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릴 땐 그렇게 살았는데 크고 나니까 그냥 빠르게 회피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집착, 광기, 오타쿠적인 느낌으로 많은 것들을 대하면서 살아왔는데 크고 나니까 빠르게 회피, 빠른 포기, 그것이 오히려 더 용기 있는 선택 이러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회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랬어요. 확신이 드네요. 많은 것들을 회피하고 살아왔다는 것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인생에 정말 토가 나올 때까지 다신 돌아가지 않고 싶을 정도로 노력해보는 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뭔가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내가 또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것들을 회피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요즘을 보내고 있죠.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전 말하고 술 마시고 하는 것들 너무 좋아서 선택한 일이지만 이거를 촬영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일들은 뭐 따지자면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해야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좀 하기 싫은 일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또 완성된 결과물 보면 뿌듯하고 그리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진 않더라도 내 스스로 어떤 기록의 자취를 남긴다라는 게 좀 대견한 느낌도 좀 있고요. 벌써 제 팟캐스트가 10화잖아요.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뭘 말하면서 살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일단 두 자릿수까지는 가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정기 발행을 목표한 것도 있거든요. 맨날 띄엄띄엄 어쩌다 한번 올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내 스스로를 좀 밀어붙여 가면서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 와중에 일단 두 자릿수까지 가고 나면 내가 뭔가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10화를 발행하잖아요. 이제 좀 이 삶이 익숙해지기도 시작했고 이게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뭐 모르죠. 이게 싫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언제나 감수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혹은 더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그 좀 유명했던 나 혼자 산다의 김신영님 나온 거 혹시 다들 보셨나요? 그 김신영님이 그 어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아프면 서럽지만 게으르면 더 서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김신영 님이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 컨디션이 안 좋은 와중에도 꿋꿋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그 나 혼자 산다 클립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결국에 해야 하는 일은 계속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순간 결국 그냥 무책임한 어른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 진짜 슬프지만 저게 어른의 모습이구나라는 깨달음도 좀 있었고 어 계속 회피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살짝 후회는 아니에요. 약간 아쉽다? 조금 아쉽다 정도의 느낌이 좀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어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집착했던 그 시절에는 난 내 인생 후회하는 순간을 남기고 싶지 않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사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후회고 자시고 나는 그냥 됐다.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냐. 됐다. 그냥 대충 살다 보면 대충 사라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 어 살다 보면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게 멋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멋있을 필요는 없죠. 근데 제 인생이 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들고 예전에 어떤 분의 강연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거든요. 끝까지 하다 보면 결국 흘러서라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살아남은 자가 제일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끝까지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흘러 그냥 냇물에 띄워놓은 참외나 수박처럼 둥둥둥둥 떠가지고 결국엔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디건 하나 완성해 놓고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지만, 음, 자기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늘 있지 않나요? 그래도 해냈다. 뭐, 직장인 분들이라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끝내면서, 그래도 내가 이걸 해냈네. 그 많은 실수들과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이걸 결국엔 해냈다. 하면서 그 매 순간 깨닫게 되는 것들,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어, 저는 가디건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 기계로 만들고 저보다 더 고수인 분들이 만들면 완벽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얼레벌레 팔만 들어갈 수 있고 몸만 들어갈 수 있고 입을 수만 있다면 충분하지 않나. 그것마저도 나의 인생이다. 나의 어떤 멋진 결과물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더 멋있는 걸 할 수 있겠지. 더 멋있는 걸 해낼 수 있겠지. 그렇게 내 인생이 성장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에피소드 열심히 떠들었는데 뭐라고 떠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네, 슬슬 맞춰볼까 합니다. 그 가디건 하나 떠놓고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를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 봤는데요. 이걸 편집하는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2026년이 벌써 반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힘들어, 뭐 죽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도 다 되게 멋있는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뭐 항상 멋있을 수는 없겠죠. 항상 팬시하고 화려하고 뭐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멋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이 노력들이 언젠가 다들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제 스스로에 대한 응원이기도 하고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응원이기도 하고, 저보다 윗길 가시는 인생 선배님들께는 그렇게 잘 살아가셨던 거겠죠? 저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랍니다 라는 어떤 젊은이의 다짐, 외침, 구호 같은 거라고 이번 에피소드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남은 맥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에피소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더 두서없고 정신없는 에피소드였겠지만 그냥 봐주세요.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맥주 마무리하면서 집에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에피소드가 제 시간에 올라갔다면, 그리고 그걸 제 시간 듣고 계시다면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 에피소드는 매주 목요일 9시에 올라가고 있고요. 항상 조금씩 지각하고는 있어요. 그 업로드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채 편집을 마무리하는 바람에 늘 뭐 9시 반, 9시 40분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9시 즈음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걸 들을 때쯤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혹은 이거를 아침에 듣고 있다면 오늘 하루 멋진 하루 살아내시길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나의 인생에 치얼스 한잔 하고 오늘의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신 김에는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 저의 에피소드는 항상 목요일 9시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다려주시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달려가는 마신 김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듣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거나 말하고 싶은 사연 같은 거 보내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말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저를 통해서 말해보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조금 더 여러분의 스피커 역할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신 김에 재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